구독자가 정말 100명이 코앞인데 닿으려고 하면 구독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니까 마음이 참 심란해요. 어제도 96명이 됐다가 97명이 됐다가 계속 96, 97을 반복하더라고요. 98명은 아직 한 번도 못 찍었는데 빨리 100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는 고시원 청소 알바를 월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1시간 30분씩 하고 있거든요. 구인 공고 보랴, 면접 다니랴, 헬스장도 가랴, 글을 쓸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오늘 영상만 해도 한 3시간은 글을 넘게 썼어요. 고시원 청소 썰은 오늘 이제 새벽에 할까 했는데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고시원 썰을 써서 내일 영상을 올릴 것 같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식업 정규직 현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마침 요식업 면접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라멘집 알바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사장님 의견이랑 제가 이제 요식업을 일을 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일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생각, 경험이랑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식업 관계자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안 구해진다. 이게 요식업 관계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요식업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장점이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예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식업을 비하하거나 사장님, 요식업 사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식업 직원으로서의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해 볼게요. 요식업에서 원하는 시간을 보면 좀 역겨울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만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지원하는 게 진짜 싫어지는 거예요. 점심 11시에서 1시 또는 11시에서 2시.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바쁠 2시간, 3시간 그럴 때만 쓰고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 5일 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이틀 3일씩 끊어서 뽑으려고 해요. 또는 이자카야나 술 관련된 그런 음식점들은 저녁 10시 반에서 새벽 1시 또는 3시까지고 또는 저녁 5시 30분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사람이 안 뽑아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데는 월화, 수목, 금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요일마다 달라지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근무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로 오픈, 중간, 마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거의 반 3교대라고 보면 돼요. 주마다 바뀌는 3교대인 거죠. 그러면 다른 일을 뭐 하거나 뭘 배우거나 뭐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몸도 다 망가지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뭐 그걸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몸이 적응을 하고 시간을 적응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적응을 하면 바로 바뀌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에 시작하는 필라테스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마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뭐 강제로 일주일은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누가 일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마치 뭐 배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차라리 야간은 야간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오픈은 오픈인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나아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적고 일은 일대로 힘든데 시간마저도 지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장들은 사람들이
요식업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뭐 눈이 높다, 게으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요식업 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없어요. 사장들이 요식업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요식업 면접을 백수되고 나서 그리고 대학교 졸업했을 때부터 시간 협의 가능이라고 해놓고 협의를 하는 곳을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들 원하는 시간 요일 다 있는데 그냥 일단 와서 이 시간에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고 설득하고 안 되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안 뽑고. 그 진짜 싸가지 없는 곳들은 공고에 대체 뭘 보고 지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무 요일, 근무 시간, 시급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협의 가능. 이지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가능이라고 써놓고 그건 이렇게 조정 가능할까요? 물어보고 협의 가능할까요? 하면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떨어뜨려요. 그래놓고 무슨 협의 가능이라고 적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왕 카스테라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 공고가 한 달 내내 안 없어져요. 매일 공고가 올라오는데 왜 그러냐? 지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어떤 병신 새끼가 평일 하루 쉬고 주 6일 주말에도 못 쉬고 토일 다 못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또는 며칠 해보고 답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사람을 뽑더라고요. 공고를 이따구로 올려놓고 정규직 구함 또는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제일 바쁠 시간 뭐 11시부터 2시 이렇게 해놓고 꾸준히 가족같이 일할 정규직 구함 이러고 있어요. 12시간이라는 일 시간 자체가 너무 살인적이지 않나요?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하는지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족같이 참고 일할 사람을 바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뭐를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사람을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장이 하루 종일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더라도 주 6일 정규직 직원을 뽑아서 12시간을 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면접 본 라면 가게 사장님만 해도 가게를 차리기 전에 요식업을 3년 하다가 못해 먹겠어서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주 6일을 매니저로 일을 했대요. 근데도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요? 3년이나 일을 했으면 보통 직장에서는 대리 정도잖아요. 힘들어서, 월급이 적어서, 단점이 많으니까 그만뒀겠죠. 좋으면 왜 그만뒀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 7일을 근무를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정규직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정규직이라는 사람들도 아는 동생이랑 친구 한 명이고 그 동생 중에 한 명은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죠. 아는 형 친구 따라왔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됐대요. 4개월 일하고 나간대요. 못해 먹겠으니까. 그리고 사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요식업이 직원으로서는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가족 친인척 아니면 누가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다. 내 가게다? 주인의식? 그게 생기겠냐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너무 쓰레기 같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돈을 너무 못 벌거나 돈은 되는데 하루에 12시간 몸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돈조차도 시간을 많이 써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돈이 높은 것이 시급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에요. 시급만 봤을 때는 직장인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직장인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노가다라고 치면은 노가다는 시급이 뭐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시급이 뭐 최저임금이거나 아니면 많아봤자 13,000원 정도예요. 또한 퇴근이 새벽 1시나 3시인 공고들도 있는데 그러면 대체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건지 뭔 생각으로 이런 공고를 싸질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식당을 차로 출퇴근하고 식당 앞에 차를 세우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또한 주말 공휴일도 없죠.
직장인들 주말 공휴일 다 쉬죠. 근데 요식업? 그런 거 없어요. 공휴일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바쁘죠. 그럼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 쉴 때 일하는 것부터가 사실 짜증나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더 바빠요. 그럼 스트레스가 더 크죠. 그렇다고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이라도 아니면 일당이 더 나오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쉬는 날을 따로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럼 요식업은 원래 그래. 이게 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싶겠냐고요, 솔직히. 이해하기 싫죠. 그러니까 요식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2024년도에 쉬는 날이 15일이거든요. 그럼 요식업 일하는 사람은 1년에 15일을 더 일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또한 직장인이 1년에 실제로 출근하는 날이 247일이거든요. 거기에 연차 12일 정도라고 치면 1년에 235일만 일을 해요. 근데 요식업은 어때요? 주 6일이 기본이죠. 그럼 쉽게 계산해서 한 달에 4일씩 못 쉰다고 했을 때 4 곱하기 12 하면 48일이죠. 요식업도 연차가 있다고 쳐요. 그래도 직장인 1년에 247일 출근할 때 요식업은 295일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이나 더 많아요? 아니면 시급이라도 높나요? 시급은 낮고 월급은 적죠. 그러니까 요식업을 다들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드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사람 만나면 다음날 출근 못하죠. 힘들어서. 또는 11시에서 11시 근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무직,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은 9시에서 6시 퇴근, 8시에서 5시 퇴근이 기본인데 직장인 요식업 하는 사람 만나려면 평일 3시간 또는 4시간을 기다려줘야 만날 수 있고 또는 요식업 일하는 사람이 평일에 쉬니까 직장인 퇴근하는 직장 앞에 나가서 그때서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짧고 저녁에밖에 못 만나겠죠. 아니면 직장인이 연차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연차는 일수가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뭐 데이트할 때마다 연차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아닌 이상 평일에 쉰다는 것부터가 주말에 쉬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어렵죠. 정규직 대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거는 정규직의 대우가 있어야 되죠. 경력 인정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력자 우대, 경력 인정이라는 그런 요식업 글을 봤는데 요식업 1년 이상 근무가 있을 시 3개월 수습기간 제외. 뭐 이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경력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겨우 수습기간 그 몇만 원 그거 인정해 준다는 게. 이게 다고 이것조차도 없는 것도 많아요.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바, 계약직, 정규직이 있으면 정규직이 제일 편하고 제일 돈을 잘 벌고 제일 좋아야 되죠. 정규직이 대우가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알바는 시간 되면 퇴근하고 10분 단위로 시급도 더 주는데 정규직은 이름만 정규직이고 12시간 주 6일에 시급은 12,000원에서 13,000원 꼴이에요. 또한 요식업이 라는 게 중식에 있다가 일식으로 가면 다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죠. 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리고 경력 대우를 해주기도 어려운 게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경우가 요식업에는 은근히 많아서 그래요. 요식업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할 수 있으면 그게 기술이냐는 거죠. 누구나 따라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게 기술은 아니죠. 어렵고 따라하기가 힘들어야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초밥이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해요. 음식 중에서 특히나. 그래서 초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100명을 대상으로 초밥 장인이 이제 싸구려 생선과 싸구려 쌀로 만든 초밥이 있고 그 장인이 원래 쓰던 그런 손질한 생선과 좋은 쌀로 만든 그런 초밥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재료랑 손질이랑 뭐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재료 준비 같은 걸 모든 걸 다 장인이 했어요. 그리고 장인은 이제 싸구려 생선이랑 싸구려 쌀만 써야 되고, 저는 장인이 원래 평소에 쓰던 모든 좋은 재료만 써서 초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밥 만들기 맛 대결을 하면 저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품이 너무 심한 음식 중에 저는 하나가 초밥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회를 써는 기술이 중요하고 손을 쥐는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장인의 정신이 들어있고 막 뭐 손이 차갑거나 손이 따뜻해서 뭐 밥알이 흩어지고 샤리가 퍼지고 뭐 초밥 장인이 먹은 약간 초밥 장인이 만든 초밥을 먹은 사람이 하는 그런 말 리뷰를 보면은 무슨 사입이 홀린 것처럼 막 늘어놓잖아요. 무슨 회가 입안에서 녹고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환상을 다 개박살 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초밥 정말 좋아해요. 초밥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비싸서 못 먹어요. 그런데 거품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마트 초밥이랑 사 먹는 초밥이랑 당연히 맛이 다르죠. 근데 그건 일단 재료가 다르죠. 그리고 온도가 다르죠. 냉장고에 지어놓은 밥을 5시간 두면 장인 초밥이라고 해서 맛이 하나도 안 변할까요? 막 장인 초밥은 막 그 식감이 살아있고 밥이 안 뭉치고 그 누가 해도 어차피 냉장고에 5시간 두면 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초밥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밥을 차갑게 냉동 보관했다가 먹는 거랑 따뜻한 밥이랑 맛이 똑같을 수가 없죠. 초대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 단촛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마트 초밥은 그런 걸 안 하죠. 그러니까 장인의 쥐에서 뭐 공기가 풍부하게 들어가고 맛이 압도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일본 음식에 대해서 환상이 좀 젖어 있다고 생각해요. 밥알이 210개고 뭐 밥알이 230개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조금 더 배부르게 먹고 조금 더 가볍게 먹고 이 정도 차이죠. 취향 차이고. 그리고 회 길이도 회 두께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밥알이 뭐 211개면은 만약에 뭐 그걸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밥알 하나 탁 뱉으면서 아이 씨발 밥알 210개만 쓰라니까 211개를 썼네. 하나를 더 넣었네. 잘리고 싶냐? 이러겠냐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김밥으로 넘어가 보면 김밥도 초밥처럼 일종의 많은 음식이죠. 이제 일본의 김밥 같은 거를 후토마키라고 해서 일본식 김밥도 있는데 김밥을 30년 싼 이제 김밥을 30년 싼 사람이랑 제가 이제 3일 동안 배운 김밥을 만 거랑 맛이 30년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30년 장인이라고 해서 김밥이 맛이 압도적으로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30년이든 40년이든 60년을 김밥을 말았어도 그 많은 기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초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쌀을 몇 번 줌줌 해가고 와사비 바르고 회 올리는 게 단데 이거를 무슨 예술이라 그러고 뭐 거의 초밥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사이비랑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아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초밥도 좋은 재료를 골라서 좋은 재료를 손질하고 숙성시키고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정성이 장인 정신이고 대단한 거지. 저는 막 뭐 쥐이 대단하다, 뭐 공기를 밥알에 넣었다, 밥알의 개수가 중요하다, 뭐 그리고 초대리가 다르고 단촛물이 뭐가 다르다는데 그 초밥에 밥을 이제 간을 하는 거는 설탕, 식초, 다시마물 뭐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다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면은 무슨 식초를 직접 담그고
사탕수수를 직접 뭐 재배를 해서 그 사탕수수를 직접 으깨서 설탕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요. 설탕은 사실 식초도 그렇고 뭐 식초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써야죠. 뭐 발사믹 식초를 써야죠. 근데 발사믹 식초를 초밥에 쓰지는 않잖아요. 뭐 30년 산 발사믹 식초를 초밥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밥에 대해서 그 재료의 준비, 재료 과정 이런 거에 장인 정신을 인정한다는 거지. 저는 그 쥐미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줄게요. 설렁탕이나 순대국밥 거기서 거기죠. 사실 뭐 웬만한 맛집이라고 해도 뭐 드물게 이제 다른 거를 같이 우려서 다른 맛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설렁탕, 순대국밥 거기서 거기잖아요. 왜냐면 기술이 아니라 정성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렁탕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성이 필요한 거죠. 뭐 24시간을 팔팔 끓이고 재료 끓이고 그게 다잖아요, 사실. 근데 설렁탕을 막 장인 정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밥에는 뭐 그렇게 장인 정신을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도 쪼개보면 끝도 없죠, 뭐.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좋은 고기를 24시간 동안 불 앞에서 지켜보면서 불 조절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 미세한 불 조절이 설렁탕의 흰 국물의 맛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쉬운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이제 깊게 파고들면 페이죠. 요식업으로 좋은 곳으로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버냐? 아니요. 그러니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연복 셰프님이 호텔 주방장급이 연봉이 8천 정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인에서 땡땡 호텔의 한 곳이 그 정보를 봤어요. 직장 연봉 정보를 봤는데 연봉이 최저에서 최고가 있어요. 대졸 4년제 졸업 신입 최고 연봉이 3,651만 원이고요. 부장 최고 연봉이 6,9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8천이다? 저는 더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주방장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호텔의 주가 뭘까요? 그러니까 호텔이 음식이 주일까요? 아니면 호텔은 숙박시설이 주일까요? 당연히 호텔이 주죠. 호텔 용도 자체가 밥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호텔 용도 자체는 숙박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호텔을 관리하는 관리직 계열의 연봉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요식업 주방장이 연봉이 더 높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삼성도 사무직이 있고 공장 현장직이 있죠. 근데 현장직이 주가 아니라 사무직이 주죠. 사무직이 힘이 더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헬스장도 있죠.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가 돈을 많이 벌고 헬스 트레이너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아니죠. 관장이 힘이 제일 세죠. 또는 요즘 헬스장은 사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사장이 힘이 가장 있고 사장이 돈을 가장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식업은 애초에 정규직이라는 직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간을 길게 일하는 알바일 뿐이죠. 알바몬 공고에서 제가 본 그나마 요식업 대우가 좋게 적혀 있던 공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월급이 350이에요. 신입 초봉 연봉 350이면 와 이것만 보면 대박이다 싶죠. 근데 일단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냐면 12,174원입니다. 바로 그냥 식어버리죠.
그리고 주 6일 10시간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10시간이라는 게 10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게 시간은 밥을 먹으니까 시급으로 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까지 11시간이 걸리는데 일한 시간이 10시간이니까 10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심한 곳은 브레이크 타임 전체를 시급에서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요식업이 12시간을 선호하죠. 정규직 기준으로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 이게 정규직인데 브레이크 타임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이에요, 보통. 최악의 경우를 계산해서 2시간 반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편의상 아까 계산했던 시급 12,174원으로 치면 12시간 근무했을 때 4대 보험 제외 시 132,473원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 2시간 30분을 제외한다? 그럼 104,874원이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매일 3만원씩 덜 받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 타임은 휴식 시간이지 일한 게 아니니까. 돈 못 줘. 이게 논리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30분인 곳이 왜 1시간 30분인지 아세요? 4시간에 30분 휴식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식업은 대부분 12시간을 일을 하니까 법적으로 어차피 1시간 반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4시간 12 나누기 4를 하면 어차피 1시간 반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쉬는 거거든요. 또한 식사 문제도 있는 게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해요. 그러면 아침을 안 주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저녁도 안 줘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시간이 점심 겸 저녁을 먹어란데 보통 3시에서 4시 30분 또는 2시 반에서 5시란 말이에요. 그럼 점심 겸 저녁을 먹으라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강제로 두 끼를 한 끼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9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9시 반, 10시일 텐데 뭐 씻고 그 시간에 저녁 먹고 잘 수도 없잖아요. 또 9시에 출근을 하려면 몇 시에 자야 될까요? 퇴근하고 여유 시간조차도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요식업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든 공고에 적혀 있던 요식업 복리 후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승진 제도, 연봉 협상. 이거는 정말 알바가 아니면 어디서든지 가능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연봉 협상이랑 승진은. 근데 이걸 복리 후생이라고 적어 놨어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퇴직급여.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개판이면 편의점 일을 해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4대 보험 가입이랑 퇴직금을 복리후생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장기 근속 5년마다 순금 10돈 포상 증정.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이제 상여금이라고 하죠. 요식업 특성상 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없다고 봐야 되는데 비록 뭐 5년마다기는 해도 이건 배려를 해주는 게 보여요. 이건 정말 복지로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거 안 해주는 회사는 없어요. 알바가 아닌 이상. 그래서 신입사원 입사검진도 있는 거고요. 모든 직장인들은 건강검진 지원해줍니다. 식대 및 의료비 별도 지원 30만원 근무 식사와 별도. 그러니까 30만원을 근무 식사랑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운영관리팀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운영관리팀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본사 소속 관리팀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운영관리팀. 요식업 정규직에 해당되는 혜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생일 축하 포상. 이것도 안 해주는 직장 요즘엔 없죠. 뭐 케이크 5만원 또는 10만원은 기본이죠. 직원 할인, 직염정 이용 시 20% 할인.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스테이크를 파는 양식집을 해요.
내 직원이 내 가게에서 스테이크 먹는다? 전 돈 안 받아요. 20% 할인? 그렇게 생색내고 복리후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가 싶어요. 좀, 아휴, 그냥 좀 그지 같아요. 뭐 20% 할인을 생색을 내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무슨 뭐 현대차 할인 30%라도 해준 줄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운영하잖아요. 내 직원이 나한테 미용하는데 20% 할인해서 뭐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돈 안 받아요. 그냥 내 직원이 나한테 하고 싶고 내 가게 내 거 이용해 주는데 그게 아까워요? 80%돈 받아야 돼요, 꼭. 주접스럽다는 거예요. 경조휴가, 경조금 제도.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죠. 이거는 알바여도 해줘야 돼요, 진짜. 이거는 그냥 사람이죠. 사람으로서의 도리고, 안 해주는 건 사람이 아니고요. 분기, 반기, 연도별 포상. 그러니까 일종의 상여금이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식업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한식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방장. 이게 끝이죠. 근데 이 주방장도 문제가 보통 그 가게의 사장이 주방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그 사장이 나를 주방장을 시켜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냥 거기 있는 한 평생 나는 주방장이 못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방장이라는 게 되려면 주방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주방장이 나갈 때까지 나는 계속 그냥 직원 1이에요. 호텔급 주방이 아닌 이상 주방 직원이 많아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직급도 주방장, 부주방장 아니면 주방장 그리고 나머지 그냥 다 똑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호텔로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호텔이라고 해서 급여가 높지 않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호텔 연봉표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유튜브 호텔 출신이라면서 이제 이야기 푸시는 분들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땡땡 호텔 주방장 출신이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텔 주방장 출신이 음식점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배운 게 요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게를 차리는 건데 호텔 주방장 출신이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정말 호텔 주방장이 대우, 급여 모든 게 괜찮으면 호텔 주방장 출신이 많을까요? 애초에 우리나라 메이저 호텔 숫자가 몇 개인지 이미 정해져 있죠. 주방장을 은퇴할 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주방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방장 출신이 그렇게 띄일 수가 없어요, 눈에. 호텔에 계속 있는다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이제 호텔 주방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할 텐데 그렇게 주방장 출신이 많을 수가 있냐는 거죠. 주방장 출신이 많을 수가 없죠. 애초에 호텔이 몇 개가 없고 은퇴할 때까지 한다는 기준에서요. 요식업 최종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자기 가게를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삼성을 합격했어요. 그럼 목표가 나는 삼성 회장이야.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또는 삼성 부회장 될 거야. 이걸 목표로 삼성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는 자녀가 가업 승계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외국도 자녀가 가업 승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삼성에서 무사히 퇴직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삼성에 계속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좋으니까요. 하루 3끼 제공돼서 밥값으로 돈 쓸 일 없죠. 토요일 다 쉬죠. 그러니까 밥값으로 쓸 일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고 공휴일 다 쉬죠. 그리고 연차, 휴가 많이 나오죠. 숙소 제공되는 곳도 있고 운동비, 건강의료비, 뭐 의료비까지 지원되고 자녀 학비 뭐 압도적이죠. 대출도 잘 되고요. 삼성이 회사 중에서는 최고지만 삼성에서 최고가 되지 못해도 먹고 사는데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대리가 웬만한 중소기업 뭐 과장급보다도 많이 벌죠. 그런데 식당, 레스토랑,
호텔이 요식업 중에는 최고잖아요. 근데 거길 들어가도 먹고 사는데 풍족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회사를 들어갔는데 근데도 그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식업이 주 5일 9시에서 6시 퇴근이고 공휴일 토일 다 쉰다면 그러면 요식업도 분명히 많이들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고들 보면 주 5일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또 페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주 5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월에서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토일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주 5일이에요. 저는 토일 다시는 거는 사실 요식업으로서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건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만 출근을 하고 금토를 쉬거나 이제 일요일 월요일을 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월차는 한 달에 하루씩 쓸 수 있고 공휴일은 출근하는 대신에 돈을 뭐 따로 더 챙겨주는 거죠. 그래봤자 15일이에요. 24년도 기준으로 15일인데 15일 정도 더 챙겨주는 게 어려우면 저는 장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요식업을 많이 챙겨주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요식업이 열악하고 힘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건데 요식업은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거지 그래도 회사가 더 좋죠. 그래서 다들 요식업 길게 못하거나 들어와서 내가 내 가게 차린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식업 하면서 이 정도 챙겨줄 자신 없으면 정규직이나 가족 뽑는다 그런 역겨운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간 길게 일해줄 알바생 뽑는다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정말 정규직이고 가족같이 생각을 하면 5년 또는 10년 일하면 2호점 주세요. 2호점 내서 주면 그 직원이 충성 안 하겠어요? 정말 충성할 수밖에 없죠. 내 가게 차리는데.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게 꼭 무조건 내가 내 가게를 차리는 게 그 자기 브랜드일 필요는 없잖아요. 가맹점이든 가맹점을 차려도 프랜차이즈를 차려도 내 가게는 내 가게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게를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뭐 끝까지 책임진다 이딴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